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맨스플레인,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잘난 척한다 이겁니다. 잘난 척 남자들이. 근데 이 잘난 척이 그저 잘난 척이 아니라 여자들에 대해서 잘난 척하는 겁니다. 여성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 번역가의 말을 빌자면 이 맨스플레인을 설명남, 훈장남, 오빠스플레인 뭐 이렇게 번역하자는 말도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권위를 빌려서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뭐라 할까요? 폭력성, 권위 여기에 도리어 가 있는 거죠. 차별, 우위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잘난 척하고 설명하고 이러면서 여자를 깔보고 이런 데 대한 일종의 사회학적 용어인데요. 남자 플러스 익스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맨 플러스 익스플레인인데 남자들이 무턱대고 여자들에게 아는 척 설명하는 현상. 2010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단어로 이미 뽑혔더라고요. 2014년에는 옥스퍼드 온라인 영어 사전에도 실렸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4년 단어로 꼽힌 거기에 대한 글들입니다. 이 용어를 맨 처음에 사실상 널리 알린 저자의 성폭력, 성희롱, 그 다음에 여권, 양성평등 이런 데 대한 일종의 논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가벼운 칼럼을 넘어선 그 정도 중간 단계 글을 모은 책입니다. 예. 네, 이 책의 띠를 보시면 이 오빠가 설명해 줄게 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어떤 책인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온북TV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이 책은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닥뜨리는 여성들의 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 맨과 설명하다의 익스플레인을 합해 맨스플레인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는데 대체로 남자가 여자에게 잘난 체하며 아랫사람 대하듯 설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2010년 뉴욕타임스에 올해의 단어로도 선정된 바 있을 정도로 이에 공감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베카 솔릿은 여성을 향한 폭력을 꾸짖으며 주제에 대한 섬세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그림이 참 재밌는데요. 중간중간에 여성의 현실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흑백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과 그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한 설명들도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꼭 연관지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책 맨 앞부분에 리드 부분에 재밌는 예가 나옵니다. 자기 친구하고 에스펀 그 음악회 주로 열리는 곳이죠. 거기 이제 파티에 갑니다. 여름인데 아주 시원한 거기에서 이제 주최 측이 조금만 더 계시다가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근데 그는 아주 돈 많고 당당한 남자였다는 겁니다. 이제 나무끼리 도드라진 멋진 책상에 앉아서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런 거죠. 여성 두 분하고 이제 남자 한 사람이. 자, 책을 2억 원 썼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저자가 대답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보단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언급하자마자 올해 마이브리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이 나왔다는 거 압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잘난 척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잘난 척이 정확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이제 대단히 권위적 입장에서 잘난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듣다가 친구가 못 참고 그 책이 바로 이 친구 책이에요. 그러면서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정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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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는 거죠. 서너 번. 이걸 말한 뒤야 말귀를 알아먹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근데 더 우스운 것은 알고 보니 그가 그 책을 직접 읽은 것은 아니고 몇 달 전에 뉴욕타임스 북 리뷰에서 서평만 읽었을 뿐인데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맨스플레인의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펼쳐나갑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정말 잘난 척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여성도 어떤 생명권이나 자유권, 문화, 정치에 관여한 어떤 권리를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사실은 저도 이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몇 개월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식한 거죠. 과문한 탓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참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맨스프레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 몇 달 뒤에 이 책이 번역될 예정이라고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번역되기만 해라 내 사서 네. 읽는다. 그리고 그때 체크해놨다가 지금 사서 읽은 네. 거거든요. 사실은 몇 개월 전 일입니다. 근데 다행히 번역 중이라고 떠서 근데 저도 사실 어설프게 읽은 어설프게 아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책 설명하고 또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네. 책 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데 대해서 반성도 합니다만 이건 사실 양성평등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성폭력이나 가부장제주의, 그다음에 젠더라는 평등성을 무시한 남성 우월주의, 그다음에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테면 여기서 특히 분노하고 있는 게 IMF 총재였던 그 유명한 프랑스 정치인이 있잖아요. 사건. 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사례들이고 그다음에 성을 무기로 전쟁을 벌이는 자들, 그렇죠? 그 극단적인 전쟁 폭력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쓰고 있는데요. 네.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예술 평론, 문화 비평을 합니다. 네. 당연히 여성분일 거고 리베카 솔릿이라는 네. 환경, 반핵, 인권 운동, 현장 운동가입니다. 일부 남성들이 맨스플레인 현상을 통렬하게 비판했고, 이 번역 참 편하게 돼 있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몇몇 책들이 번역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네네. 너무나 편하게 읽을 수 있어서 특별히 제가 번역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 못 들은 데 대한 그런 죄책감, 미안함, 이분을 빌어서라도 이분 성함 김명남 씨인데 네네. 이분을 위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 최근 많은 미국인들이 동성 결혼이라는 어색한 용어 대신에 평등 결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 서구 역사 대부분의 기간에 법은 결혼을 통해서 남자는 주인이 되고 여자는 하인이나 노예가 된다고 규정했다는 어떤 그러게요.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항의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아픈 현실일 텐데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네. 거의 우리가 과연 이게 선진국이냐, 그렇죠? 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한국이 거의 150등, 60등 네, 이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속된 말로 나라도 아닌 거죠. 근데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 지위가 그렇고 가정 내적인 지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희들은 늘 핑계 댑니다. 그냥 내가 어릴 때 가부장제적인 질서 속에 살아서 그래. 그렇게밖에 교육을 못 받았어. 이러면서도 속박이나 구속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보호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자기가 보호할 이유도 없으면서 저조차도 그런 반성합니다만 사실 단어 쓰기도 두려워요. 이 여성의 양성평등에 대한 네네. 교육이나 문화, 철학이 전혀 뭐랄까 전근대적 수준이라서 이런 책 읽고 설명드릴 때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정말로요. 내가 단어 틀릴까도 정말 두렵고요.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그런 권위의식, 가부장제주의, 성폭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깊은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엄청난 네.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부조리, 히스테리라는 용어는 그 여성이 일방적으로 받는 비난이고요. 또 그 성희롱, 성폭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불과 10년 조금 더 됐다는 그런 사실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한국 사회, 물론 제 개인 탓이겠죠. 한국 사회 탓이 아니라 네. 하여튼 이런 양성 평등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 부족, 때론 직업을 빌거나 그다음에 뭐 상하관계를 빌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이 책 읽는 내내 하게 되었다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반성과는 별개로요. 제가 재밌는 문장, 재밌는 부분을 하나 찾아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존 키츠 시인 아시잖아요. 이분이 소극적 능력이라는 말을 썼던데요. 전 이 개념이 참 재밌어서 굳이 형광펜을 칠해놨습니다만 소극적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매끄럽게 맞아떨어져서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문학적 성취를 거두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대번에 떠올랐어. 그건 소극적 능력이야. 사실과 이성을 찾아서 초조하게 헤매는 대신에 불확실성, 미스터리, 의문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지. 재밌죠?
사실과 이성을 쫓아서 초조하게 헤매는 대신에 불확실성, 미스터리, 의문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저자가 리베카 솔릿이 네네. 내게 희망의 근거는 단순하다. 내게 희망의 근거는 단순하다. 희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에 벌어질 일을 모른다는 것. 세상에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과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꽤 자꾸 벌어진다는 것. 네네. 이런 식으로 쭉 쓰면서 절망은 도리어 확실성의 한 형태다. 그러면서 소극적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저는 그 직설적인 표현보다도 비판 아프게 네. 다가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었다. 한번 여러분도 이 부분은 한번 차분하게 네. 특히 죄 많은 남자들 한번 이 부분 차분하게 읽어주시기를. 우리 지금 주변에 계신 남자분들 다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고개 숙이고 그랬거든요. 지금 하여튼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최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그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어떤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너무나 많아서요. 예. 이게 정말 뭐랄까요? 디표지. 이게 재밌던데. 네. 날카로운 재치와 대담함, 솔릿의 정수 이런 말을 썼거든요. 젠더와 권력이라는 큰 주제, 페미니즘과 현대 사회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필독서. 네, 이 부분이 멋지죠? 네. 페미니즘과 현대 사회에 관한 대화를 촉진한다. 대단히 현실적이고요. 블로그나 이런데 최근에 올린 글들이라서 오늘의 글들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전 근대의 남성성 속에서 여전히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한국사에 던지는 엄청난 죽비죠. 하여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살아온 여러 인생들, 가식들, 네. 그 다음에 가부장제주의에 젖어서 사회 탓하고 유교 탓하고 정근대 탓만 하면서 스스로 고쳐나가지 않는 이런 못된 병폐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자백했습니다만 저 스스로 이미 당신 같은 사람이 맨스플레인이야 이러면서 그런 농담과 배한양 섞인 그런 말을 들은 전력에 비춰보면 하여튼 이 책이 대단히 저는 뭐라고 할까요? 가슴 아프게 반성의 어조로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의 그런 남성이 가지는 폭력성을 재발견하고 깨쳐나가는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책이 돼야 될 겁니다. 의미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대목은 그 233쪽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릿은 미국에서 9초마다 한 명씩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여성의 3분의 1이 성폭력을 경험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수많은 강간이 실제로 저질러져서 여성은 일상적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도 많은 남성은 모든 남자가 강간범은 아니다라며 각각의 사건을 예외로 간주하려 든다. 수많은 여성이 남성 파트너의 손에 죽고 그 역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작은 규모인데도 사람들은 젠더를 쏙 빼고 다른 요인으로만 문제를 설명하려 든다. 이런 문제들이 어떤 광범위한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이 배태한 현상을 여러 표출 형태라고 표현한 어떤 그 저자의 의견에 공감이 가서 읽어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중간중간 해시태그 붙여서 여자들은 다 겪는다, 그렇죠? Yes, all women이라는 해시태그 붙여서 트위터에 글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글에 달린 남자들의 댓글, 그렇죠? 예, 보면서 그래 맞아, 늘 이런 식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부터 고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전형적인 가식적인 반성에 그치고 또 그래 그러긴 아는데 이러면서 피해가는 것 두렵습니다. 하여튼 맨스플레인 대단히 반성의 기조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남성들 그냥 고답적인 전통주의적 남성상에 젖어있는 우리들이 한번 읽고 반성하고 한국 사회가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